자, 다음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평행 조건. 두 직선 L이라는 직선이 y 꼴 mx 플러스 n이고 L-라는 직선이 y 꼴 m-x 플러스 n-일 때 서로 평행할 조건은 뭐냐? 평행할 조건은 자, 기울기 m하고 m-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 길이 같으면 일치해버리죠. 그래서 y절편은 달라야 된다. 기울기만 같을 때 두 직선은 평행이다. 자,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은 뭐냐? 중요합니다. 수직 조건은 뭐냐? 두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y 꼴 mx 플러스 n하고 y 꼴 m-x 플러스 n- 지금 이것과 평행인 이게 이제 평행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게 지금 y 꼴 mx 자, 평행이에요. y절편만 지금 다르잖아요. y절편 0이 원점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y 꼴 m-x 플러스 n- 이것도 역시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각은 변함이 없겠죠. 당연히 수직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x 이퀄 1이라는 요 직선과의 교점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P점 좌표는 x가 1일 때니까 1,m이 될 것이고 Q점 좌표는 자, 1,m-가 되겠죠. 요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P의 제곱 플러스 5Q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PQ의 제곱 되겠죠. 자, PQ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에 의해서 5P의 제곱 루트 없어지고 자,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5Q의 제곱은 자, 1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자,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PQ의 길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PQ 길이는 m m 다시 이것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y좌표의 차이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2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은 여기도 m제곱 마이너스 2의 m 곱하기 m 다시 될 것이고 플러스 m 다시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m제곱 없어지고 m 다시 제곱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과 이것만 남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니까 결국은 여기서 m하고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두 직선의 주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으로 이렇게 주어진 그런 상태이고요. 이것은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예요.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표준형.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 표준형, 이걸 일반형.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 평행이면 뭐다? 기울기만 같아라. y절편은 달라라. 이렇게 됐었고. 완전히 다 똑같으면 일치하는 것이죠. 일치. 수직일 때는 기울기 길이 곱하면 뭐이다? 기울기 길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이제 알으시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기울기만 다르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제 일반형으로 된 것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평행이면은 x 개수비하고 y의 개수비가 같고 상수항의 개수비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물론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 생각을 해도 되지만 바로 곧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도 또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봐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평행이란 말은 두 개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는 없애버리고 b분의 a하고 b 다시 분의 a 다시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각선으로 자리를 바꿔도 되죠. 자,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위아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a 다시 분의 a하고 b 다시 분의 b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같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x 계수비, y 계수비 같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이제 여기를 지워버리고 요 위에 직선의 y절편은 x를 0으로 놓으니까 자, y절편이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죠. c. 그 다음에 이것의 y절편은 자,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당연히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띄워버리고요. b분의 c하고 뭐하고 b-분의 c-가 어째야 돼? 달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 자, c-를 갖다가 b-로 바꿔봐요. 이렇게 대역선을 바꿀 수 있죠. 다르다는 얘기는 c-분의 c하고 또 b-분의 b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y절편이 다르다는 거에서 이것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자, y절편은 달라야 된다라는 식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이제 평행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 똑같은 것인데 일반형에서 또 보면 다 똑같다. 이렇게 일반형에서 똑같다. 계수비가 모조리 똑같으면 두 직선은 같은 직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 수직 조건 아주 중요하다. 자, 일반형으로 주었을 때 x 계수끼리 곱하시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 위에 있는 거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봐봐.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것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어쩐다. 두 개를 곱한 것이 뭐가 나야 돼? 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기울기를 곱하면.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하니까 자, a 곱하기 a 다시 예. 그 다음에 b 곱하기 b 다시 자,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곱해. 그러면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 이렇게 되겠지. 이걸 다시 잡으면 이항을 해봐. 따라서 a 다시 플러스 b 다시 이것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굳이 자꾸 표준형으로 고칠하지 마시고 그대로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평행 조건, 일치 조건, 무슨 조건? 수직 조건, 특히 수직 조건 많이 이용됩니다.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뭐다? 0이 된다. 요 마이너스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것은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는 것이 0이 된다. 일반으로 주었을 때. 자,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x 계수비하고 y 계수비하고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 밑에 이제 설명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행, 일치, 수직 한 점에서 만난다. 다음 볼까요?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두 직선 일치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다 같다는 얘기죠. 두 직선 수직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 곱하면 뭐이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기울기만 다르면 되겠지요. 자,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직선 서로 평행하기 위한 a 값은 되게 이 기울기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a는 2a-3하고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이항하면 a죠. a는 또 마이너스 3에 가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y절편은 2하고 1은 같을 수 없으니까 기울기만 같게 돼서 평행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직. 자,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되면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자, 2a 마이너스 3. 자, 이것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전개하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2, 1, 1, 1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하고 또 1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P점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은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러니까 요 좌변식에다가 주어진 점을 대입한 것에다 절대값 씌운 겁니다. 분자는.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x 개수 제곱 플러스 y 개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이게 바로 요 P점에서 시점까지 거리입니다. 물론 이 거리는 수직거리죠. 최단 거리,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거리는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공식이고 아주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점의 시점까지의 거리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점에서 이 지점까지 거리는 원점이 뭐예요? 0,0이니까 여기 x1, y1이 0, 0이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절대값 c.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 하면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시점까지 거리 공식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P점에서 주어진 직선의 수선의 발, 자, 요 점을 갖다가 P 다시 점이라고 이걸 x2, y2라고 놔봅시다. 자, 그러면 P 다시의 기울기, P 다시의 기울기, 이것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x2-x1분의 x2-x1분의 y2-y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요것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죠. 마이너스 b분의 a.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직선과 p 다시 요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수직이니까. 자,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놈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니까 a분의 b가 되겠다. 자,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분자의 b하고 분모의 x2-x 자리 바꿔도 성립하죠? 이를 자리 바꿔봐요. 그러면 여기가 x2-x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봅시다. a분의 x2-x1은 여기 b가 1이 왔죠. 그러니까 b분의 y2-y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식의 값을 k라고 놉니다. k라고. 자, k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x2-x1. 자, x2-x1은 a를 1이 곱해줘. 그러면 ak가 되겠죠. ak.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y2-y1은 역시 bk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2, y2를 x1과 k로 나타내 봅시다. 그럼 여기서 x2는 자, ak 플러스 x1이 될 것이고 여기서 y2는 자, bk에다가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죠. 다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요 x2, y2는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pp-의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p점에서 p-점까지 거리가 바로 점이 선까지 거리죠. 자, 이것은 자,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2-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x2 마이너스 x1은 ak이고 y2 마이너스 y는 bk잖아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버립시다. 대입하면은 루트 ak의 제곱 플러스 bk 제곱이지. 예. 그러면 k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k 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 제곱 값을 x1, x2, a, b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k 값을 생각하는 거죠. k 값을. 그러면 이게 이제 이 x2, y2가 어디 위의 점이다? 요 주어진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x2, y2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a 그러니까 x2 플러스 b, y2 플러스 c는 0을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x2가 지금 이것이고 y2가 이거예요.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a에다가 x2는 ak 플러스 x1이 될 것이고 또 b에다가 y2는 자 bk 플러스 y1 이렇게 될 것이다. 플러스 c 이퀄 0. 그러면 이것과 이것에서 k로 묶어볼까요? k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k 이렇게 묶었어요. 자, 묶어놓은 다음에 전개하니까 ax1 플러스 자 by1 플러스 c 이퀄 0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변을 이항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k값은 뭐가 되겠어요? 몇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 k값을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여기다 대입해. 자, 대입하면은 자, 루트 자 k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의 제곱하고 분자도 제곱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되겠죠. 그래서 자 대입합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면서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다가 원래 지금 뭐가 있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이제 이거하고 이거 하나 약분되지. 그렇죠? 하나 약분되니까 지금 루트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한 개 남죠. 그럼 분자에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됐네요. 자, 이것은 루트를 따로 씌우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는 뭐예요? 루트 안에 제곱 있죠.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 씌워서 나오면 되겠죠. 절대값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다. 따라서 점의 이성까지 거리 공식은 이렇게 해서 이와같이 공식이 유도가 됐다. 자, 참고해 있는 내용 봅시다. 평행한 두 지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평행한 두 지선 사이의 거리는 자, 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아무 점이라도 하나 잡아요. 거기에서 요 지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 수직거리, 이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점을 잡을 때 기왕이면 축 위에 있는 점을 잡는 게 좋죠. 왜 그럴까요? 좌표가 0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계산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다가 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점의 좌표는 x좌표 0이죠. 0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0, 마이너스 b분의 c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수직거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d가 되겠죠. 그러면 이 d를 이제 구해봅니다. d는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자, 요 점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돼. 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자, b 곱하기 y좌표 이거 마이너스 b분의 c 그 다음에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b 약분되고 그렇죠. 절대값 마이너스 c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대로 놔둬도 되지만 이것과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곱해도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절대값 c 마이너스 c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죠. 이건 근데 외워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좀 편하긴 하겠네요. 굳이 이제 이걸 기억하지 않더라도 축에 있는 점 잡아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 요 밑에 있는 요 점,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점, x축에 있는 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기왕이면 축에 있는 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문제 봅시다. 1,2와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a가 3, b가 4죠. x1, y1. 공식 대입하니까 자, 루트 3의 제곱 9 플러스 4의 제곱 16 네, 절대값 ax1 3 곱하기 1 플러스 b y1 그랬으니까 4 곱하기 2니까 8 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25니까 5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6이죠. 6 그래서 P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직선까지 거리는 5분의 6이 된다. 자 다음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은데 그 직선의 방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때 K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 K가 변하면 이건 무수히 많은 1차 XY 간의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근데 1차 방정식은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선은 반드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이 교점을요, 여기 교점을 X1, Y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직선도 여기를 지나고 이 직선도 여기를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에 이걸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자, AX1 자, B의 Y1 플러스 C 이건 0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여기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A 다시의 X1 B 다시의 Y1 플러스 C 다시 이꼴요. 그래서 이게 성립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식은 X1, Y1을 지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X 대신에 X1, Y 대신 Y1을 대입해봐. 그럼 이 식이 0이 되는가? 즉 X1, Y1을 지나는 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X에다 X1, Y에다 Y1을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하냐고요. 이게 0이고 이거 0이니까 그러네요. 이거 0이고 이것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네요. 그죠? 근데 무엇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K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성립하더라. 그 말은 이 도형인 이 직선은 이 점을 어쩐다?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점 뭐였다? 두 직선의 교점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 XY 1차식은 반드시 교점을 지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건 XY에 관한 분명히 1차식이죠. 하나의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은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정점이 있다고. 그걸 고정된 점이라고 하거든요. K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한다면 K가 항등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 등식 K가 항등식 되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0이란 말은 하나의 직선이고 또 하나의 직선이 되죠. 이것도 0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만족한다는 말은 요 직선과 이 직선이 뭐이다? 교점이다. 교점의 xy 값을 대입하면 항상 성립은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0, 이것이 0인 두 일차식 연립에서 푼, 즉 연립방정식 해, 이것을 지금 해가 되겠죠. 연립방정식 해를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요 1차식 xy가 1차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해라 하면은 이것도 0, 이것도 0. 즉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 여기 있는데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겠죠. 이것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셀 수 없어요. 그거를 다 이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값에다가 이 k 값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요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직선은 요점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k에다 숫자를 넣어서 어떤 것일까? k에 곱해져 있는 요 1차식을 0으로 하는 것, 즉 요직선, 요직선은 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k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봐요. 이것이 0이 되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xy 변수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요 식은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이것만 0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가 곱해져 있는 요 1차식 이꼴 0이라는 직선은 요 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k를 이쪽에 곱해졌다. 그러면 이것이 0인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빼놓고는, 자, 요 직선만 빼고는 모든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k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k가 딱 하나 정해지면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딱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시선의 방정식은 이 k를 두 식 중에 아무 식이나 물론 이제 다 일반형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한 겁니다. 이항한 상태에서 k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식은 그냥 써주고, 그러니까 이 식이든지 좌변에다가 k를 곱해요. 그래갖고 더해줘. 이퀄 0. 그렇게 해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k 값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k를 여기다 곱해도 되고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습니다.